해안 지역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지 7년을 맞은 가운데 피해를 구제할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포항사랑 상품권 500억 원어치가 오는 7일부터 10% 특별 할인에 판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해왔는데 국회에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이주 대책 지원법이 발의돼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 5개 원전 인근 주민 6천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이 7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와 경주 지진을 겪으며 핵발전소의 위험을 절감했고 수십 년간 삼중수소 피폭 등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다며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이주를 요구해왔습니다. 내 몸속에 우리 지금 가족이 6명인데 6명 전체 몸속에서 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 전체 몸속에 방사능이 피폭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장기간 지속된 핵발전소 인근 주민운동으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최근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대책 지원법에 따르면 원전과 인접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주를 원하는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주를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주의 자유를 침해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 조항을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성원전은 나리와 나산리, 봉길리, 한울원전은 부구리와 덕천리, 고목리 등 전국 5개 원전 14개 마을 6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성한 지 7년을 경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폭도 당하고 있고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주대책 법안이 통과되어서 주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도 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 관련 법안 2건을 발의만 한 채 아쉽게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죽장면 수해로 인해 이재민 234명이 발생하고 복구에 1,454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비 피해액이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입력 대상만으로 집계할 때는 57억 원이지만 하천 복구나 농경지 등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1,4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고 죽장면 지방하천 개선과 복구에 필요한 1,0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강화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병인을 통한 감염은 막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번 주 들어 22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간병인 1명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식간에 환자로 확산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누적 환자가 200명을 넘어선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도 간병인이 맨 처음 감염 통로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중구 한 요양병원에서도 간병인에 이어 환자까지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간병인 1명이 확진돼 환자와 종사자 등 27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오히려 감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73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또 간병 전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무 시작 이후에도 이제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무, 일반 병원은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간병인 상당수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료기관 집단 감염을 포함해 66명이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 12명, 포항 10명, 구미 8명 등 12개 시군에서 42명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포항사랑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10% 특별 할인에 판매합니다. 가맹점과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카드 상품권을 포함해 월 한도 7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상품권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지만 편입 찬성과 반대 두 개 안이 모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두 개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공동 합의문 이행에 따른 도의원으로서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며 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절차 이행은 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찬성과 반대 두 개 수정안을 두고 도의원 57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각각 진행한 결과 모두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불채택됐습니다.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찬반 의견을 모두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경상북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에 띄주는데 전원이 반대해야 될 판인데 그래도 과반 정도가 찬성을 했다는 것은 많이 대구 경북 발전에 의해서 공항 발전에 의해서 의원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중으로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위군은 당장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경북도의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대구시의회와도 차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 편입 추진과 신공항 이전 건설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전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지급과 관련해 4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9일부터 이틀간 건천 휴먼시아와 동천 프로지오 등 30곳에 현장 접수처를 설치하고 11일부터 이틀간은 위덕 삼성타운과 안강 에덴타운 등 19곳에서 현장 배부가 이뤄집니다. 세대별 일괄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학생들의 급식을 도맡아 하는 조리원들, 알고 보니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폐암 발병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정규직이다 보니 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나 검진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한태연 기자가 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허리와 손목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무릎 연골이 닳았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조리 작업 때문에 응답자 5,365명 가운데 96%가 최근 1년 사이
이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일주일 넘게 앓았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람은 74%였습니다. 73%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고 12%는 그냥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쉬고 싶어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병가나 연차를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참고 일하다 보니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반복된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나을 기미는 안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고통이. 더 심각한 문제는 폐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5,339명을 조사했더니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189명으로 3.5%를 차지했습니다. 10만 명당 142명 수준인 국내 폐암 진단 비율과 비교하면 24.8배 더 높습니다. 노조는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이 폐암 발병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볶음이나 구이나 튀김하는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때 고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리흉이라는 그런 이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생 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노조는 전국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암 전수조사를 하고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확충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에서 개학을 맞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A양이 우회전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사고 현장에는 어른으로서 사고를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꽃과 국화빵이 놓여 있는 등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5도 선에 머물며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비슷하겠지만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종일 우중충한 날씨 속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가을이 실려오는 듯합니다.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 좋겠지만 앞으로 강우 예상도를 보면 점차 비는 우리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포항과 경주에서 5에서 20mm, 영덕과 울진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영덕과 울진 지역은 내일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들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4도, 경주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24도에서 25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시 재원 160억 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현재 포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1,800여 개 업소에는 각 100만 원을,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식당과 카페, 이미용실, 숙박업소, 학원 교습소 등 15,000여 개 업소에는 각 50만 원을,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 오전 2시 48분쯤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불이 발생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곳 시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전국 교육감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다가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원을 새로 뽑을 때 시도교육감에 위탁해서 필기 시험을 치러야 하고 사학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호기와 태풍 등에 대비해 11월까지 가을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선박 실내 안전사고와 충돌, 화재 사고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양만기 끼임 등 조업 중 발생하는 어선 사고에 대한 지도 점검도 이뤄집니다. 또 추석 연휴에 대비해 여객선 특별 안전 점검을 벌이고 위험물 운송 선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는 13,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1%가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생 기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됩니다.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총 6만 5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